피가 입안에 고여 터질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그놈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고 나는 학교 지붕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김지은, 내가 뭘 안다고? 그냥 꺼져.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졌고 나는 떨어졌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눈을 뜨니 익숙한 교실 천장이 보였고 손에는 아직도 그날의 회의록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돌아왔다. 그 지옥 같은 날 모든 게 시작되기 한 달 전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코끝에 스며드는 오래된 책 냄새가 현실을 증명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가을 단풍이 그대로였다. 2023년 10월 9일, 내가 자살한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 지은아, 일어났어. 또 늦잠이야. 옆자리 친구 수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민. 그년이 날 배신한 장본인 중 하나였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미안. 오늘 좀 피곤해서.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삶에서 나는 학생회 부회장으로 학교 위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다. 부패한 교장과 선생들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그 회의록이 증거였다. 하지만 수민과 내 남자친구 준호,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선 학생회장 태준이 날 함정에 빠뜨렸다. 그들은 내가 돈을 훔쳤다고 모함했고 증거를 조작했다. 나는 모든 걸 부정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 결국 지붕으로 올라간 나는 그들의 조롱 속에 몸을 던졌다. 20살의 나이로. 이제 나는 그 모든 걸 바꿀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들이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놈들은 교묘했다. 태주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학교를 자기 왕국처럼 쥐락펴락했다. 준호는 내 약점을 잘 알았고 수미는 달콤한 미소 뒤에 독사를 숨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먼저 그 회의록을 안전하게 숨겨야 한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너희가 떨어질 차례야.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역사 선생님, 박 선생. 그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태준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다. 지난 삶에서 그는 날 무시하며 학생이 무슨 비리를 안다고 라고 비웃었다. 오늘 그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의 권력투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배신이 어떻게 왕국을 무너뜨리는지 아이러니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선생님, 배신은 항상 증거로 드러나요. 회의록처럼 박 선생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김지은 학생, 갑자기 왜 그래? 수업에 집중해. 퇴근 후,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학교 도서관은 내 은신처였다. 지난 삶에서 여기서 회의록을 훔쳐봤고 그게 내 유일한 무기였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야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학교 내부망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스튜어던트 123분. 초보적인 실수였다. 파일을 검색하다가 위원회 폴더를 발견했다. 2023 언더라인 사인 공구 미팅 미니츠.pdf. 열어보니 그날의 기록이 있었다. 교장실에서 열린 비밀 회의. 태준의 아버지가 학교 기부금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 계획. 내 손이 떨렸다. 이걸 프린트 아웃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프린터는 학생회실에 연결되어 있었다. 위험했다. 그래도 해야 했다. 복사기를 켜고 조용히 인쇄 버튼을 눌렀다.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지은이 여기 있었어.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지난 삶에서 그 미소에 속아 넘어간 내가 한심했다. 응, 자료 좀 찾고 있어?
너는 나 그냥 책 좀 빌리러. 요즘 바빠서 그는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가 기다리던데? 같이 갈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나 혼자 갈게. 태준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다. 뭐야, 기분 나빠. 장난이야. 그는 웃으며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프린트된 종이를 가방에 넣고 나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수민을 이용한다. 그녀는 약했다. 약점을 주면 무너질 테니까.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지난 삶에서 이 순간이 그리웠다. 나는 포옹하며 속으로 울었다. 좋았어, 엄마.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밤이 깊어지자 나는 방에 틀어박혀 회의록을 분석했다. 여기엔 태준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학생 대표로 참석해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은폐를 도왔다. 준호의 이름도 언급되었다. 김준호 학생, 자원봉사 활동으로 커버오. 그들은 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자원봉사를 이용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어제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태준이가 속상해하던데 나는 미소 지었다. 미안, 피곤해서. 그런데 너 요즘 학생회 일 바쁘지?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음 주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태준 오빠가 자료 준비하래. 완벽했다. 나도 도와줄까? 옛날 회의록 좀 찾아봤어. 유용할 것 같아. 수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와, 고마워. 같이 학생회실 가자. 학생회실에 들어서자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미소가 여전했다. 지은아, 왔어.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지난 삶에서 그는 날 사랑한다고 속삭이다가 태준의 돈에 매수되어 증언을 바꿨다. 응, 자료 가져왔어. 나는 회의록 사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일부만. 전체를 보여줄 순 없었다. 이거 봐, 작년 회의록. 기부금 관리에 관한 거야. 준호가 펼쳐보았다. 오, 이거 유용하네. 태준이한테 보여줘야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 선생이 들어왔다. 학생들, 회의 준비는 그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했다. 김지은 학생, 내가 왜 여기 있어? 학생회 멤버가 아니잖아.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선생님, 그냥 도와드리려고요. 자료 정리. 박 선생이 코웃음 쳤다. 흥, 필요 없어. 나가봐. 수민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지은이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 선생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이미 날 경계하고 있었다. 퇴근 후 나는 혼자 남아 학생회실을 뒤졌다. 컴퓨터에 접근해 더 깊은 파일을 찾았다. 시크릿 백업.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열리지 않았다. 지난 삶의 기억을 더듬었다. T존 123분. 태준의 생일. 파일이 열리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교장과 태준의 아버지가 합의한 이메일. 기부금 5억 원을 세탁. 학생회 자금을 이용. 그리고 그 아래 내 이름. 김지은을 희생양으로. 그녀가 의심 많아 그들은 날 미리 타겟으로 삼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울컥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서둘러 나왔다.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터뜨릴까? 단순히 폭로하면 그들은 날 다시 함정에 빠뜨릴 테다. 나는 더 교활해야 했다. 수민부터 무너뜨린다. 그녀의 약점은 준호였다. 지난 삶에서 그녀는 준호를 좋아했고 그 때문에 날 배신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수민을 데리고 옥상으로 갔다. 수민아, 솔직히 말할게. 준호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수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아니, 그게. 나도 알아. 하지만 태준이가 방해해. 왜냐면 태준이가 준호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수민이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일부 회의록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태준이가 비리를 숨기고 있어? 준호도 엮여? 너까지 끌려들기 싫으면 내 편 돼. 수민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지은아, 이거 진짜야. 나 어떻게 해? 태준이한테 준호에 대한 내 감정을 숨기라고 해. 그리고 회의 때 내 편 들어.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체스가 성공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태준은 이미 날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내 놈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 며칠 후 위원회 회의가 다가왔다.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공식 모임. 지난 삶에서 여기서 모든 게 무너졌다. 태준이 발표를 하며 날 지목했고 김지은이 학생회 자금을 착복했다고 선언했다. 증거는 조작된 영수증. 나는 부정했지만 박 선생과 다른 멤버들이 동조했다. 수민조차 지은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날 나는 학교를 떠났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강당 구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다. 태준이 무대에 올라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올해 학생회 활동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원활히 관리되었고 그의 말 사이로 나는 수민을 쳐다봤다. 그녀가 손을 들었다. 태준 오빠, 기부금 세부 내역은요? 작년 회의록에 따르면 5억 원 중 일부가 불투명해요. 강당이 술렁였다. 태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수민아,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박 선생이 끼어들었다. 김수민 학생, 무슨 소리야? 태준 학생이 관리 잘했어. 하지만 수민은 멈추지 않았다. 저희 반 친구 지은이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녀가 내 쪽을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작년 9월 회의록입니다. 기부금이 세탁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태준이 다가와 종이를 낚아챘다. 이게 뭐야? 위조된 거 아냐? 나는 차갑게 웃었다. 위조. 태준 오빠 서명이 여기 있네? 직접 확인해봐. 강당이 조용해졌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건 나중에 조사하죠. 회의 계속합시다. 하지만 이미 파문이 일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기부금 세탁. 진짜야. 준호가 내게 다가왔다. 지은아,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의 눈에 불안이 보였다. 준호야, 너도 알잖아. 내가 서명한 부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이 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너 미쳤어. 그걸 왜 꺼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직시했다. 왜? 진실이니까. 오빠가 숨기려던 거에 태준이 웃었다. 진실. 내가 뭘 알아? 그냥 학생 주제에. 그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학생회실로 가자.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따랐다. 함정일 수 있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 학생회실에서 태준이 문을 잠갔다. 지은아, 그 회의록 원본 어디 있어? 사본만으로는 안 돼. 원본. 안전한 데 있어? 좋아. 그럼 거래하자. 그걸 없애면 너 학생회 들어오게 해줄게. 준호랑도 다시 사귈 수 있고.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지난 삶에서 나는 이런 말에 흔들렸을 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거래.
오빠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걸 알면서 태준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시크릿 백업 파일 봤어. 내가 날 희생양으로 삼은 계획 이태준이 창백해졌다. 너 어떻게? 꿈 봤어. 내 죽음 꿈 나는 거짓말을 섞었다.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으니까? 태준이 다가와 내 목을 조르려 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나는 재빨리 문으로 달려나갔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준호야, 태준이가 미쳤어. 도와줘. 준호가 태준을 말렸다. 얘야, 그만해. 태준이 이를 갈며 물러났다. 김지은, 후회할 거야. 그는 사라졌다. 준호가 날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준호야, 너도 가담했어. 자원봉사 명세서 조작한 거. 준호가 얼어붙었다. 그건. 태준이가 시켰어. 미안해. 미안. 그 말로 내 죽음이 사과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죽음. 지은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를 밀치고 갔다. 수민이 따라왔다. 지은아, 괜찮아. 태준 오빠가 왜 그래? 수민아, 이제 내 차례야. 준호 좋아하잖아. 그럼 태준이한테 말해. 내가 내 편이라고.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게.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나는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녀의 배신은 깊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첫 승리. 하지만 태준은 포기 안 할 거야. 그의 아버지가 개입할 테니까 맞다. 태준의 아버지는 학교이사. 그는 지난 삶에서 경찰에 연락해 내 폭로를 학생의 망상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그 전에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나는 기자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시 교육비리 폭로. 증거 첨부. USB 일부 파일을 넣었다. 제목, 고등학교 기부금 세탁 의혹.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서울 A고 학생회 기부금 불투명 관리 논란 후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누가 유출했어? 당장 찾아. 박 선생이 소리쳤다. 태준이 날 노려봤다. 지은아, 너지.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나. 증거 있어. 수민이 태준을 막아섰다. 오빠, 지은이 아니야. 다른 학생일 거야.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사물함을 뒤졌다. 그 안에 숨긴 사본을 찾으려 한 모양이었다. 다행히 나는 이미 옮겨놓았다. 대신 그는 가짜 증거를 심었다. 내 사물함에 훔친 돈 뭉치. 지난 삶의 재탕이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김지은 사물함의 돈이야. 도둑이잖아. 소문이 퍼졌다. 준호가 달려왔다. 지은아, 이게 뭐야? 설명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심었지? 태준이 시켜서. 준호가 부정했다. 아니야. 나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민이 끼어들었다. 모두 진정해. 조사는 해야지. 그녀의 도움은 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전쟁의 시작. 태준은 더 잔인해질 테다.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날 쫓아왔다. 검은 차. 이 태준의 차였다. 김지은, 타 운전사가 말했다. 나는 무시하고 뛰었다.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자 엄마가 물었다. 지은아,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지난 삶의 지붕이 보였다. 바람소리, 웃음소리. 다음 날
학교에 경찰이 왔다. 김지은 학생, 사물함 사건 조사의 태준의 함정이었다. 나는 진정으로 말했다. 저는 안 했어요. 증거는 학생회 컴퓨터에 있어요. 경찰이 컴퓨터를 압수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USB 백업이 발각된 거였다. 박 선생이 소리쳤다. 태준 학생, 설명해. 혼란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태준을 비난했다. 오빠, 진짜 비리 있었어. 태준이 부정했다. 모함이야. 김지은이 날 원망해서 하지만 증거는 말했다. 준호가 울며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의 태준이 돈 받았어. 그의 고백이 파문을 키웠다. 수민이 준호를 안아주며 날 봤다. 지은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태준의 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났다. 이건 오해야? 내 아들이 아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했다. 교장이 그를 맞이했다. 이사님, 진정하세요. 비밀 회의가 열렸다. 나는 문밖에서 엿들었다. 김지은을 쫓아내. 그녀 가족에 압력 넣어 분노가 끓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인다. 위원회의 비밀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태준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아버지 이사희 씨는 유명한 사업가였다. 지난 삶에서 그는 날 정신 이상으로 몰아 가족을 파탄냈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쓰러졌고 아빠는 직장을 잃었다. 이번에는 그 전에 막는다. 카페 창밖으로 태준의 벤츠가 지나갔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 나는 따라갔다. 그의 아파트, 강남의 고급 빌라. 로비에서 기다리다. 엘리베이터에 탔다. 태준 오빠의 그는 놀라 돌아봤다. 너 여기 왜 왔어? 미쳤어. 이사님 만나러. 비리 이야기에 태준이 내 팔을 잡았다. 들어오지 마. 제발.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공포가 묻어났다. 오빠, 왜 그래? 돈 때문에. 돈. 그게 다가 아니야? 아버지가. 강요했어. 태준의 고백이었다. 아버지가 학교를 장악하려고. 기부금으로 정치 자금 모으는 거 충격이었다.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정치적 야망. 그럼 왜 날 희생양으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 폭로가 위협이었어. 나는 웃었다. 그래서 죽이려고. 오빠, 그건 살인 몰라? 태준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지은아. 되돌리고 싶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증거 줘. 아버지 이메일. 그는 핸드폰을 꺼내 복사해줬다. 이거면 돼. 나는 받아들고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동정. 아니, 복수였다. 집에 도착하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왔대.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아빠, 믿어줘. 내가 죽을 뻔했어. 꿈에서 작가가 안아주었다. 무슨 소리냐? 살아있잖아. 하지만 그의 눈에 걱정이 서렸다. 다음 날 나는 아빠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이 증거로 학교와 이사에게 소송 걸어요. 소송 준비 중 수민이 연락했다. 지은아, 태준 오빠가 자살하려 해. 옥상에서 심장이 철렁했다. 지난 삶에 내가 떠올랐다. 나는 학교로 달려갔다. 옥상에 도착하자 태준이 난간에 서 있었다. 태준아. 내려. 그는 돌아봤다. 눈이 붉었다. 지은아. 왜 왔어? 날 끝장내려고? 아니, 구하려고. 내 아버지 탓이야. 같이 싸우자. 태준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날 버렸어.
내 폭로 때문에 그는 내려왔다. 우리는 안에서 앉아 이야기했다. 오빠, 왜 그랬어? 나 믿었잖아. 믿었어. 하지만 돈과 권력이 날 삼켰어. 그의 눈물에 나도 흔들렸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하지만 그는 아직 범인이었다. 태준아, 증언해. 내 아버지한테. 그날 밤, 태준은 경찰에 잦은 신고했다. 저는 공범입니다. 기부금 세탁의 은유스가 터졌다. A고 학생회장 자수. 이사 아들 연루 학교는 폐쇄 위기에 처했다. 박 선생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지은, 내 탓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나는 무시했다. 준호가 찾아왔다. 지은아, 나 용서해줄래? 태준이 강요한 거야. 그의 눈은 진심처럼 보였다. 준호야, 사랑했어. 하지만 배신은 잊을 수 없어. 나는 그를 밀어냈다. 수미는 달랐다. 지은아, 나도 잘못했어. 준호 좋아해서. 미안,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희 씨가 반격했다. 그는 언론을 동원해 학생의 거짓 증언지라고 주장했다. 내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왔다. 소송 취하 안 하면 내 아빠 회사 망쳐. 아빠가 울었다. 지은아, 포기하자. 위험해.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아빠, 이겨야 해. 아니면 영원히 후회할 거야. 소송 첫 재판 날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태준이 증언대에 섰다. 제 아버지가 지시했습니다. 김지은 학생을 제거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가 물었다. 제거. 그게 무슨 뜻인가? 죽이려고요. 함정으로 몰아 자살 유도.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말했다. 충격적입니다. 내 차례였다. 저는 죽었습니다. 꿈에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트라우마로 인한 환각. 하지만 증거는 사실입니다. 이사희 씨가 반박했다. 터무니없어. 내 아들은 강요당한 거다오. 하지만 이메일과 회의록이 모든 걸 증명했다. 재판은 우리 승리로 기울었다. 재판 후 태준이 날 찾아왔다. 지은아, 고마워. 살게 해줘서. 그는 학교를 떠났다. 해외로. 준호는 사과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수미는 내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박 선생이 복수했다. 그는 학교 블로그에 김지은의 거짓말 게시물을 올렸다. 학생들이 다시 날 비난했다. 배신자야. 나는 지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USB 전체를 업로드했다. 세상이 들썩였다. 교육부가 개입했다. A고 전면 조사위 교장이 사임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는 지옥이 되었다. 학생들이 시위를 했다. 비리 청산. 김지은 지지. 하지만 반대파도 있었다. 태준 오빠 무죄. 태준 지지자들이 날 괴롭혔다. 사물함에 죽어라 낙서. 복도에서 밀치기. 수민이 막아주었다. 그만해. 지은이가 피해자야. 하지만 그녀도 위협받았다. 너도 배신자. 집에서는 더 심했다. 협박이 이어졌다. 이사님 편 들지 않으면 내 엄마 해코지. 엄마가 떨며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우리 가족이 위험해. 아빠는 술을 마셨다. 내가 왜 이 딸 때문에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지난 삶에서 가족을 잃었는데 이번에도? 밤에 울며 생각했다. 환생한 의미가 뭐야? 또 고통만. 다음 날 교육부 조사관이 왔다. 김지은 학생, 증언 부탁해.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죽음의 순간, 배신의 고통. 조사관이 놀랐다. 자살. 그건 기록에 없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은폐됐으니까 그는 메모했다.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2고 자살 은폐 의혹 보도가 나왔다. 태준의 아버지가 연루된 증거가 더 나왔다. 하지만 반격이 왔다. 이사희 씨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었다. 김지은은 정신병자다. 환각으로 거짓말 그는 의사소견서를 들이밀었다. 트라우마 장애 어떻게? 그는 내 병원 기록을 훔쳤나? 분노가 치밀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반격합시다. 명예훼손 소송. 소송 중 트위스트가 일어났다. 준호가 돌아왔다. 지은아, 내가 도울게. 태준 아버지의 비밀 계좌 알아. 그는 USB를 가져왔다. 해외 은행 기록. 이게 세탁 증거야. 왜? 사랑했으니까. 속죄하려고. 그의 눈이 진심이었다. 나는 받아들였다. 고마워, 준호야. 증거가 공개되자 이사희 씨가 무너졌다. 주식이 폭락, 회사 파산 위기. 그는 도망쳤다. 해외로. 태준이 연락했다. 아버지가 자살해서 충격. 복수였나? 아니, 정의.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태준의 메시지, 미안해. 모든 게 끝났어. 학교는 재개됐다. 새 교장, 새 위원회. 나는 영웅이 되었다. 학생들이 사과했다. 지은 선배, 미안해요. 박 선생은 감옥에 갔다. 횡령 혐의. 수민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지은아, 너 덕에 살았어.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준호가 고백했다. 다시 시작할래. 나는 망설였다. 준호야, 배신 있기 힘들어.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꽃을 가져왔다. 데이트를 신청했다. 한강 산책. 지은아, 내가 환생했다고 믿어. 나한테 기회를 줘.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어쩌면 용서가 복수의 끝일 수 있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학교 축제 날, 나는 무대에 섰다. 여러분, 배신은 아프지만 진실은 자유를 줍니다. 박수가 터졌다. 준호가 무대 아래서 손을 흔들었다. 수민이 속삭였다. 받아줘, 지은아. 그는 변했어. 축제 후, 우리는 키스했다. 한강 다리에서. 사랑해, 지은아. 나도. 준호야.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남았다. 정말 끝난 걸까?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학교 생활은 평화로웠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대학 입시에 집중했다. 서울대 법학과. 정의를 공부하고 싶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는 매일 데이트를 신청했다. 영화, 카페, 공원. 지은아, 결혼하자. 졸업 후에 그의 프로포즈에 나는 웃었다. 아직 일러. 하지만 생각해볼게. 수미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지은아, 행복해. 너 덕분이야. 그녀의 변화가 기뻤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익명의 편지. 내 비밀 알아? 조심해. 지난 삶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누굴까? 이사희 씨의 잔당. 조사 끝에 박 선생의 동료가 드러났다. 김 선생. 그는 은폐 공모자. 그는 체포되었다. 편지는 그 집 안도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서 지붕이 보였다. 떨어져. 웃음소리. 졸업식 날 태준이 왔다. 지은아, 축하해. 그는 변했다. 마른 몸, 슬픈 눈. 대학 가? 나도 해외에서 공부 중이야.
아버지 유산으로. 태준아, 용서할게. 하지만 잊진 않아. 우리는 포옹했다.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졸업 후 나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준호도. 우리는 룸메이트처럼 살았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밤에 공부 도왔다. 지은아, 내 환생 이야기 책으로 쓰자. 미쳤어. 믿을 사람 없어. 하지만 그의 지지가 힘이 되었다. 여름, 우리는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그는 반지를 꺼냈다. 결혼해 눈물이 흘렀다. 응이 행복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기다렸다. 결혼 준비 중 옛 동료로부터 연락. 지은아, 이사이 씨 살아있어? 복수할 거야. 공포가 되살아났다. 그는 해외에서 돌아왔다. 김지은, 내가 내 가족을 망쳤어. 협박이 시작되었다. 돈 요구, 거부하자. 준호의 차에 폭탄. 도망쳐. 준호가 날 구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이사이 씨 체포. 이번엔 진짜 끝. 그는 감옥행. 트라우마가 컸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환생은 상상력일 수 있어. 하지만 내 강함은 진짜야. 준호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결혼식 날, 교회는 꽃으로 장식되었다. 수민이 신부 들러리. 지은아, 아름다워. 바우즈 중 나는 울었다. 준호야, 배신 잊었어. 사랑해. 그는 키스했다. 영원히. 결혼 후 우리는 신혼여행 갔다. 유럽, 파리. 에펠탑 아래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준호야, 환생 덕에 여기 있어. 그는 웃었다. 무슨 소리든 내가 내 인생이야. 돌아와. 나는 변호사로 일했다. 비리 사건 전문. 첫 클라이언트, 학교 피해자. 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나는 회의록처럼 증거를 모았다. 승소. 명성이 올랐다. 수미는 기자 되었다. 지은아, 내 이야기로 책 썼어. 베스트셀러야. 제목, 환생의 복수. 픽션으로. 하지만 진실이었다. 10년 후, 딸이 태어났다. 지은아, 이름은 희망의. 준호가 말했다.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지난 삶의 아픔이 사라졌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태준이 찾아왔다. 지은아, 난 결혼했어. 하지만 내가 항상. 그는 편지를 주었다. 고마워. 내가 날 변화시켰어. 그는 떠났다. 용서의 끝. 이제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밤하늘.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복수는 영원한 교훈. 배신하지 마. 진실은 돌아온다. 에필로그. 20년 후 딸의 졸업식. 엄마, 내 이야기 들었어. 강해질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